오늘 현대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주시장에는 정말 많은 패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찾기 쉬운 게 삼각 수렴입니다. 삼각 수렴이 밀집됐을 때는 한 번씩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삼각 수렴의 이 꼭지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만약 이탈되면은 급락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오늘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점 보면은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도 삼각 수렴을 만들고 나서 생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수익이 나왔었죠. 삼각수렴이 밀집됐을 때는 정말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자, 명신산업 이 종목 보면은 삼각수렴 만들고 나서 꼭지점을 이탈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삼각수렴이 밀집돼도 만약에 이 꼭지점이 이탈하면은 그때 무조건 잘라야 돼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 대웅 이 종목도 보면은 지금 삼각수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도 요 라인이 이탈되면은 잘라야 됩니다. 만약에 돌파 나오면은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를 다시 이 종목은 이제 넓게 보면은 차트는 항상 짧게 보는 게 아니고 넓게 보는 게 좋습니다. 넓게. 자, 넓게 보면은 자, 기준 꼭지점 최고점 라인 이 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흐름이 나오죠. 자, 근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뒤에 하락이 나왔는데 장기적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 거죠. 장기적인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차트는 짧게 보는 것보다는 넓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것도 있지만 대칭성도 있죠.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점 그리고 고점을 대칭성 위반, 미반 여기 보면은 상승 대비 중앙에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공유해드렸던 눌림목 검색 있죠. 그것도 저점, 고점을 하나의 캔들로 보는 거예요. 몸통을 봤을 때 몸통으로. 자, 이걸 하나의 캔들로 보는 거예요. 자, 캔들의 중심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눌림목도 중심, 전일 캔들의 중심에서 눌림목을 잡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 검색기가 약간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 현대바이오도 보면은 상승 대비 중앙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죠. 물론 장기적인 이 흐름도 있었지만 저점 대비 고점의 중심 라인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삼각선을 만들었고 이 종목은 저도 한 번도 매매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봤었는데 삼각수렴이 밀집됐을 때는 한 번씩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아요. 물론 100% 상승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삼각수렴에 이 꼭지점을 지켜주면은 상당히 좋을 때가 많아요. 자, 근데 이걸 분봉을 보면은 자, 제가 전 영상에서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씩 꼬꾸라지죠. 힘이 빠집니다. 그럼 원래 따지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 따지면은. 자, 근데 갑자기 흐름이 꺾이다가 힘이 빠지다가 뭔가에 의해서 갑자기 고개를 드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 자, 이거 보면은 다시 다른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3기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보면은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씩 꼬꾸라지는 자리가 있어요. 힘이 딸려요. 근데 원래 따지면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원래 따지면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에 의해서 고개를 확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정말 좋을 때가 많아요. 그때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큰 상승이 나왔죠. 자, 이거를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 중에서도 이 한국 앤 컴퍼니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보면은 상승이 나오다가 꼬꾸라져요. 뭘 따지면은 이렇게 가야 돼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어느 순간 뭔가에 의해서 갑자기 고개를 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되게 좋을 때가 많아요.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의 방향을 갑자기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좋을 때가 많거든요. 자, 근데 현대바이오를 분봉을 보면은 상승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꼬꾸라집니다. 갑자기 고개를 들죠. 이것도 아까 제 3방송에서 이 자리 제가 아까 여기 잡아드렸어요. 여기를. 자, 그때가 여기였죠. 이 자리.
상승이 나오다가 갑자기 하락이 나오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어,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 설명이 뭐였냐면은 여기선 잡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얘가 저항대입니다. 방향을 갑자기 바꿨죠. 뭔가에 의해서 거래량도 발생이 됐고. 근데 여기가 지금 저항대예요. 자, 보면은 기준봉이 종가, 기준봉이 중심, 그리고 고점 라인, 전고점 라인. 이 라인은 강력한 저항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뚫고 잡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럼 지금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항대 바로 밑에서 잡으면 절대 안 돼요.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어, 물론 이제 올라가서 다행이지만 빠졌으면은 더 강력하게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어봐야 요만큼밖에 못 먹을 수가 있어요. 한 2%, 1%.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항대를 뚫고 잡는 게 좋아요. 그래도 아까 이 설명을 드리면서 갑자기 좀 폭등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잡을 때는 자, 여기보다는 여기서 잡는 게 더 이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는 것보다는 여기서 잡는 게 더 이득입니다. 물론 상승 대비로 봤을 때는 여기서 잡는 게 더 많은 수익이 냈겠죠. 하지만 리스크 또는 이제 좀 더 안전한 자리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뚫고 잡는 게 더 이득입니다. 저항대 뚫고 잡는 게 더 이득이에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준봉, 어떤 기준봉에 중심이 이탈되면 잘라야 되지만 중심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가져가도 좋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준봉이 생겼어요. 그럼 기준봉에 요 중심, 여기가 이탈이 안 되면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죠.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종가, 겹치는 구간. 캔들이 계속 길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짧을 때는요. 최대 이 시초가까지 잡는 게 좋아요. 최대. 안 깨지면 들고 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탈되면 자르는 게 좋아요. 이 중심. 자, 근데 이탈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자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디까지 빠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를 땐 자르고. 지금 여기가 26,500원이에요. 26,500원. 자, 26,500원 잘랐다가 칠게요. 26,500원. 자,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방법은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자, 자르고 나서 다시 아래에서 잡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여기는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이니까. 자, 근데 돌파를 봤을 때는요. 정말 좋은 자리는 사실상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가 더 좋지만 다시 돌파할 때 잡아도 좋습니다. 다른 가격에 다시 올 때,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잡아도 되긴 돼요. 그리고 손절가 여기 잡는 거죠, 중심은. 또는 아싸리 확실하게 잡으려면은 이 종가, 여기를 돌파할 때 잡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데 안 잡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물론 눌림목도 잡을 수 있겠죠. 잡을 수 있는데 잡아서 더 수익이 났으면 좋았지만 이런 데보다는 아싸리 확실하게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여기 잡는 거죠. 잡은 가격 그러니까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라인이 깨지면 잘라야 돼요. 여기를 돌파해서 잡았을 때 여기 깨지면 잘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꼬리 기준이 아니고 몸통 기준이에요. 몸통. 꼬리 기준이 아닌 몸통 기준. 잡았어요, 다시. 자, 여기서 수익을 냈고,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고, 돌파할 때 아까 이 자리, 저도 잡고, 올라간 도중에 의미 있는 자리가 깨지면 자르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상태를 했다면은, 여기서 한 7, 8%. 자,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나와요. 자, 근데 상승 도중에는 시가를 잡는 게 좋습니다, 시가. 자, 여기,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깨지면 자르는 게 좋아요. 자르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거는 정말 빠르게 대응할 때입니다. 정말 빠르게 대응할 때. 더 큰 수익을 내려면 사실상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정말 짧게 짧게 수익 내실 때는 웬만하면 중요한 자리가 되면 바로바로 자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대칭성. 대칭성. 어떤 시작점과 고점 라인을
대칭성을 보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죠. 이 흐름이 나와요. 이 흐름. 자, 근데 상단에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아까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5%, 50%, 자 25%, 50%, 여기는 75% 상승 대비로 봤을 때. 그래서 힘이 있는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지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저만의 팁을 드리면은 고점 대비, 그날 고점 대비 5%, 마이너스 5%. 예를 들어서 20%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15%까지, 요 15%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그 종목이 다시 갈 마음이 있으면은 5% 이상으로 빼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5% 이내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 종목도 아까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죠. 대칭성도 있지만 대칭성도 있지만 라인 요 의미도 있지만 고점 대비 아까는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약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5% 이상을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 매물대입니다. 다시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5% 이내에서 반등 내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15%다. 그러면 10%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게 많습니다. 눌림목도 이런 데 잡을 수가 있고 5% 이상 빠지면은 또는 손절가도요. 만약에 5% 정도 빠지면 어느 정도 대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잡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여기가 있다 되면은 자, 아까 원래 따지면 여기서 있다 되면은 자르는 거였죠. 자르고 나서 다시 정고점 돌파할 때 잡아도 돼요. 잡고 여기가 손절가예요. 잡고 여기가 손절가예요. 안 깨지면 두고 가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정말 패턴도 많아요. 삼각 패턴, 삼각 수렴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그럴 때도 좋고 정오점을 뚫을 때 그럴 때 좋고요. 대칭성도 있고 단기적인 추세의 지지라인 저항대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체크하면은 단타나 스윙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다 생각이 들고 삼각 수렴이 밀집되면은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종목이 절대 100%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심 라인만 지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면 좋아요. 대웅이라는 종목은 사실상 제가 이렇게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데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한번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에요. 여기쯤에서 또 제가 좀 기회를 봤었는데 그때는 깨졌습니다.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그럴 땐 짜는 게 좋고요. 이런 데서 흐름이 깨지면 짜는 게 좋아요. 미련 없이. 자, 근데 지금은 일단은 수렴이 많아지고 있죠. 아, 참, 한 가지 더. 현대바이오. 자, 제가 예전에 그 꼬리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꼬리 기법. 꼬리 기법은 1번, 2번만 있으면 돼요. 1번, 2번. 그러면은, 아, 여기 정도가 3번이 될 수가 있겠구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고점이 있고, 고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는 중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고점과 고점이 이었을 때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쯤에서 팔아야겠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꼬리도 그게 있어요. 꼬리. 자, 보면은 가장 고점의 꼬리. 여기, 여기. 그러면은 1번과 2번,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꼬리가 1번과 2번 있으면은 그 1번과 2번을 그냥 이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떤 의미 있는 고점, 장대 꼬리, 장대 꼬리 가장 고점에 있는 이걸 이어서, 아, 나중에 상승이 나오면은 이쯤에서 좀 대응을 해야겠다. 익절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거기서 정을 먹고 빠져요. 아, 이쯤에서 올라갈 때, 아, 이쯤에서 자르고 빠져야겠다. 이런 기준 잡는 게 좋습니다. 물론, 뚫고 올라가면 좋죠. 근데, 아, 그쯤에서 빠질 수도 있겠구나. 예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나중에도 또 같은 자리에서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오늘 3방송에서 3만원 잡아드렸잖아요. 3만 원. 그거는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의미 있는 꼬리를 이었을 때 3만원이 나오더라고요. 3만원. 그래서 3만원 정도를 저항대 체크했는데 3만원대가 28%예요. 그래서 한 1%, 2%만 올라가면 상한가였는데 일단은 목표가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꼬리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 꼬리가 이거였잖아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여기라고 볼게요. 아직 꼬리가 안 간 상태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꼬리를 체크해 보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한다면은 분봉이나 흐름을 보면서 좀 더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네, 내가 예상한 만큼 가는 거네, 팔고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말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거는 정말 많은 종목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도 제가 설명서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적도 있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과거를 가지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미래를 이제 과거의 어떤 흐름을 이용해서 여기 정도에서는 빠질 수도 있겠구나. 여기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측. 오늘 뭔가 좀 어수선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